제가 지난번에 어느 한 기사에 따르면 대표 사퇴하라는 글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사는 제가 찾아서 최고위원 텔레방에 올렸습니다. 이미 그 기사는 존재하지만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습니다. 그 기자가 잘못 썼는지 아니면 그 기자의 취재원이 잘못된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진 것은 우리 대표께서는 한 대표께서는 고발할 의향이 없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사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누구의 책임인지는 취재원과 또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의 이렇게 숙이면서 보는 김민전 최고위원 발언. 왜냐하면 며칠 전에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가 설전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당원 게시판 관련된 그 논란 속에 설전이 있었는데 오늘 김민전 최고위원이 얘기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보면서 표정이 아무리 봐도 좋은 표정은 아니거든요. 요거 소정욱 변호사 나와 계시고 김상일 정리부가 나오셨는데 제가 짧게 한 30분 드릴게요. 오늘 저 분위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아마 이제 요즘 그 봉숭아학당 이런 비판도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참 이게 그 최고위원하고 대표가 면전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마 최근에 그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그 고소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거 허위사실 명예훼손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이제 문구가 하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김민전 의원은 사퇴 요구한다고 이게 고소하면 나도 이게 수많은 사퇴 요구 있다. 뭐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래 된 거고요. 조금 이게 그 서로 이게 그 오해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전체 문구를 보면요. 한동훈 대표가 이게 무조건 사퇴 요구한다고 고소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 말은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김상일 평론가는 오늘 한동훈 대표 저 표정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근거 없이 나를 비방했는데 오늘 해명을 제대로 해. 라는 무언의 압박이죠. 그럼 말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죠. 근데 김민전 최고가 제대로 해명도 사과도 안 했죠. 사실 우리 소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된 거고 거기에 이제 뭐 대표의 어떤 탈당 요구 뭐 이런 거는 그냥 지엽적인 거예요.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김민전 교수는 학자고 그다음에 언론에 많이 출연하고 본인도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행간과 컨텍스트는 충분히 이해하실 분이거든요. 근데 저런 실수를 하셨다는 거는 자신의 의도와 사적 감정이 앞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와 사적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그거는 용산을 보호하고 용산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기서 비롯됐다고 뿐이 의심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거는 어딘가에 배후를 두고 나를 공격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거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를 받아서 본인이 이 국면에서 확실한 승기 뭐 이런 거를 좀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없었죠. 그래서 이 감정은 계속 좀 이어지고 저런 어색한 모습이 계속 최고위원회에서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습을 보니까 뭔가 풀린 것 같지는 아무래도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빤히 쳐다보면서 약간 여러 가지 표정이 담겨 있어요. 그 모습에요. 자, 뭐 요 얘기 좀 해봤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집중적인 어떤 압박 공세를 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 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여전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요구 이런 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특검팀 검사였던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 진인정 변호사가 그때 맘카페에서 자기가 한동훈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막 주도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 사실이 알려져서 좀 배신감을 느낀 그 맘카페에서 퇴출됐다라는 건 제가 최초 주장한 게 아니라 언론사 기사에도 나와 있고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로도 막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제보 내용들을 어제 공개했거든요. 최근에 당원 게시판 문제를 짚고 놓은 거 알죠?
이 문제 해결할 키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 당원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산이 갖고 있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할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있으면 자기한테 사과하고 억울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오늘 저렇게 설명했죠. 어제 그러면서 글로써 뭔가 공개를 한 내용이 있어요. 본인이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017년 얘기군요. 한 맘카페가 특검팀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다. 이 특검팀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시 포함이 돼 있었던 거고요. 알고 보니 특검팀 한동훈 검사의 배우자가 맘카페에서 여론을 만들었다. 결국 해당 맘카페에서 퇴출됐다. 이번 당원 게시판 사건에서도 동일 수법이 등장했다. 이렇게 주장과 공개를 한 겁니다. 지금요. 소정욱 변호사. 한동훈 대표의 부인, 배우자 얘기를 꺼냈어요. 이거 장 최고위원의 공개와 주장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아마 근데 이거 장해찬 최고위원이 뭐 근거 없이 이렇게 주장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해 보면 이미 다 알려진 거고 보도도 됐다. 이미 뭐 게시판 같은 다 나와 있는 내용도 이렇게 또 설명을 하네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그 근거 없이 하면 이제 이거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에 무섭습니다. 예. 고소를 이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고소 청단도 술자리보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 옛날에 유시민 그 전 의원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고소됐고요. 아마 이제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이래 한 거고요. 예. 근데 이거 이제 여기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제 이게 허위라면 폭로가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잘못하면 이게 무고로 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 이준석 의원도 이게 가로세로를 무고로 고소했다가 엄청 고생했잖아요. 예. 결국 무혐의 됐지만 따라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아마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이 장해찬 최고에 대해서 고소를 한대요. 예. 근데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 실제는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좀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참 이게 그 걱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이렇게 분란이 커지고 있는데 예. 어느 쪽이 멈출 방법이 없어요. 지금 계속 그냥 서로들 가고 있는 것 또 같거든요. 고소하더라도 이게 계속 싸움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그 보수청에서 상당히 그 걱정이 깊어지는 이런데 그 자중질환 거의 뭐 내전 상태거든요. 예. 이거를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서정욱 변호사한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공개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냥 걱정입니다로 정리를 해주세요. 걱정입니다로 지금요. 보수층이 지금 걱정하고 있다. 이걸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상희 평론가? 네.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 저런 내용을 공개한 그 의도는 이걸로 보여요.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가 과거에 한번 저런 걸 한 일이 있으니 이번 당원 게시판 이 논란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네, 똑같은 약간 말이죠. 이렇게 주장과 약간 단정을 하면서 저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와 안 좋은 인연이 있어요. 공천 관련해가지고 네. 지난 총선 때. 그렇죠. 지난 총선 때. 자기 본인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아픔이고 억울한 예.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장해찬 전 최고가 저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돼요. 예. 근데 여기에 친윤계 의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같이 하이에나 때처럼 달라드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권성동 의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움직이면 그거를 권성동 의원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권성동 이미 친윤계의 좌장의 예. 상징성이 예.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움직이면 친윤계가 움직이는 거라고 충분히 뭐 해석이 되거나 오해가 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런 걸 공개하고 오늘은 본인의 목소리로 또 한 번 그걸 강조하고. 그렇죠. 그래서 장해찬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앞세워서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로 제기되는 거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글의 내용은 문제가 없으나 그걸 여론 조작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게 지금 문제로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론 조작팀의 이 의혹은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미 제기가 됐던 겁니다. 이미 제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미 그 고발도 돼 있어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 기억이 맞는지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논란이 있을 때 서정욱 변호사님은 그걸 변론을 하셨거든요. 방송에서. 그럴 리가 없다는 식으로. 예. 근데 지금은 입장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여론조사 조성팀 내지는 조작팀을 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사실이라면 한동훈 대표는 그 범죄의 혐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이거는 수사를 해서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복잡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뭡니까? 해명해야죠. 아니 그게 뭐가 그런 걸도 못 씁니까? 이걸 왜 그렇게까지 해명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다른 거. 과거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도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면 압박과 반박, 다시 압박과 반격 이런 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이른바 고모 논란이 불거졌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 일단 그 얘기 어제입니다. 어제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여서 고모라는 분이 이게 이제 11월 5일에 한 유튜브가 이거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이런 공작을 했다는 식의 그 자기 유튜브 직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걸 그냥 사실로 딱 단정을 해버려요.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했다. 그 사실 의혹도 아니고. 네. 근데 예. 뭐 고모인 거는 뭐 확인이 되고요. 네. 근데 그걸 사실로 단정을 해버리면서요. 한동훈 그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습니다. 이런 또 저주의 표현을 써요. 예. 이런 걸 저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이런 거 갖고 문제 안 삼습니다. 네.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를 해가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가져가면 좀 문제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계속 곤란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자꾸 이렇게 이른바 이제 친한계 정치인 쪽에서 이런 반응이나 이런 얘기를 꺼내대면 한동훈 대표가 어려워질 거 입장도 곤란해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쭉 이어졌거든요. 그런데요. 신지호 부총장이 얘기한 그 고모 등장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어제 오늘 본인의 생각을 글로 올렸는데 이게 특히 오늘 거예요. 신지호 고모의 벼락 맞을 집안 이런 말 듣고도 참았다는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동훈 가족들이 먼저 김 여사에게 써놓고 한동훈 하는 말이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가운데 부분. 이미 김 여사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써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름도 나와 있어요. 지금요. 공개. 본인이 그렇게 공개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선 뭐 약간 방송에 담기는 좀 적합하지 않은 약간 거친 표현과 말들도 좀 있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참 복잡하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계속 등판 참전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른바 이제 이 고모까지 김건희 여사의 고모까지 등장을 하게 되면 다운 게시판 사태가 이게 사그라들기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이 친한계 쪽에서 이 고모를 언급한 부분이 좀 무리수였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저는 이게 본질이 아니라 봐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비난한 글이나 또 이게 고모는 실명으로 예.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이게 뭐 정치적으로는 약간 이게 적절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법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 봐요. 예. 이것 때문에 뭐 한동훈 대표가 못 밝히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거는 왜 가족들 계정이 많이 맞다면 예. 왜 필요했겠어요? 이게 사정이 있어요. 당원 게시판이 예. 9월 달부터 이게 그 하루에 3개밖에 글을 못 써요. 한 사람이 예. 예. 그러니까 2점 몇 개 써가지고 여론조사 하느냐고 자꾸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예. 하루에 3개밖에 못 써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여론을 이게 만들어 가려면 계정이 수십 개, 수백 개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의 계정이 필요하다. 예, 하루에 3개밖에 못 쓰니까. 예. 그럼 수백 개 계정이 필요하니까 무차별적으로 이게 가족들 계정도 가져가면요. 예. 그럼 이게 그 딸이나 부모님들이 글을 쓸 수가 있겠어요? 못 쓰죠. 예. 그러면 이게 글을 쓰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예. 세력이.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정점식 최고위원이 있었잖아요. 정책회장. 예.
그러면 이게 대대적으로 수백 개 계정에 정정수리 사퇴해라. 예. 이렇게 다 올라오면요. 예. 그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는 당원들의 일방적인 뜻이 사퇴 아니냐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그렇게 할 수 그러면 이게 있다. 언론도 그래 봐도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사퇴를 원하는구나. 예. 또는 김경수 사면 복권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수백 개 계정을 가진 특정 세력이 여론을 이게 왜 복권식이 주느냐 반성도 안 하는데 예. 이렇게 쓰면 또 한동훈 대표가 당원들이 압도적인 뜻이 이렇다. 예. 이게 바로 여론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예요. 그 당원 게시판에 누가 들어가 봅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 안 봐요. 그 다음 조회수도 몇 개 안 돼. 논란은 그 여론을 움직이려 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당원들의 뜻이 이렇다. 예. 요걸 이게 근거를 남기게 되잖아. 예. 그러면 이게 계정을 가진 그 특정 세력이 예. 여론 조작 세력이 글을 쫙 올리면 한동훈 대표 보고 이게 당원들 압도적 이렇다 하면 예. 이게 여론이 되는 거예요. 그 특정 세력을 누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저는 이제 그 옛날에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안희정 쪽에서 예. 활동하던 이제 세력이 이재명 대표 측하고 게임하다 밀려서 이게 보수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쪽에 한동훈 지지하는 세력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게 근거를 떠나서 예. 그런 이게 안 그러면 이게 글이 7분 만에 몇 분 만에 똑같은 글이에요. 예. 이 계좌 저 계좌가 사돈간에 어떻게 글을 씁니까? 예. 이 의혹은 이미 동아일보나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예. 제 말은 이런 부분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못 밝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가족이 비난했으면 아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들 맞습니다. 예. 글 좀 썼으면 이러면 끝날 문제잖아. 예. 근데 끝이 안 나고 그걸 밝히는 순간에 여론 조작 수사로 더 확대되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가 못 밝히고 있는 그 거예요. 세력을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일 것이다라고 서정욱 변호사는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보수청의 방송을 보면 예. 전부 그런 방송들이 엄청 하니까 저는 단정을 할 수 없지만 예. 아마 이게 글을 올린 거 보면 알잖아요. 예. 올린 게 같은 시간대에 사돈이 어떻게 똑같은 내용 글을 올립니까? 오타까지 똑같잖아요. 예. 이게 드루킹의 수법이잖아요. 꼭 이게 매크로를 써야 드루킹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여론을 한 방향으로 몰고 하면 그게 다 드루킹이 하는 수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경찰 수사로 이게 끝나야지 아마 이게 해명으로 안 끝날 것 같아요. 이 수사를 다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떤 한 대표를 지지하는 누군가들 뭐 세력이라 보니까 아마 복수로 좀 약간 뭐 보고 그런 의심을 하시는 것 같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를 지금 의심하는 것 같고. 자, 김선일 평론가.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이거에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뭐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하지 않겠다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근데 대응을 하지 않을수록 이슈는 점점 커지고 있고 네. 자꾸 등장하는 인물들께 이거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반박하는 인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본인의 의도와는 좀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글쎄요, 뭐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어서 예. 어떻게 될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뭐 한동훈 대표가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물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네. 뭔가를 마지막 순간을 그렇죠. 기다리고 있다. 예. 수사로 밝혀지고 나면 오히려 저쪽에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예. 하고 있어요. 뭐 방송에 뭐 패널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대로 여론 조성 내지는 조작 팀이 있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예. 이미 김경수 지사 사례로 그건 범죄로 이미 제가 볼 때는 판례가 확립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만약에 진짜 한동훈 대표에게 이런 팀이 있고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예. 한동훈 대표는 법적 조치를 받아야죠. 그리고 저는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 중에 좀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죠? 그럼 그 수사를 지켜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야. 그런데 그거보다는 한동훈 대표한테 자꾸 해결을 하라 그래요. 예. 그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용산이나 예. 그 용산을 배후로 둔 세력에 저는 공격이라고 보거든요. 흔들기로 저는 보여져요. 예. 제3자의 예. 눈에 비춰지기에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한동훈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예.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에게 직접 양쪽 편에 서 있지 않는 이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한동훈 대표 흔들기로 보이는 게 많겠구나. 저도 예.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거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항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좀 뭐랄까 이거를 좀
무시 전략식으로 가다가 예. 이게 커지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전략이. 그래서 이제는 공격으로 지금 모드가 좀 전환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친한계에서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당대표를 흔들고 있는 거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런 논란을 지금 누군가 키우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친한계 반박, 아까 여러 가지 뭐 반박하는 내용들도 잘 들었는데 지금요, 일각에서는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판단이 반박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 정치권에서 계속 회자가 됐습니다.